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아픔마저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조용히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손절,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족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듯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아버지가 실은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나의 감정을 옥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앞길을 가로막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않아 인생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쁜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대한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나쁜 부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부모 자신의 기쁨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자신이 베푼 양육의 대가를 청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 자식 현상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녀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불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고 자신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 아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건강한 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 우리는 이것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물이 되거나 건강한 발달을 이루지 못해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는 한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강요받았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K장남, K장녀 콤플렉스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장남이기에 장녀이기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역할의 당위성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자신의 인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구조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 이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당신이 왜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진정한 나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돕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라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뭉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모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형편없어지지만 흩어지면 각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가족이 너무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그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혹은 그럴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분리가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분화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족의 감정적 융합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분화도가 높으면 그 가족의 평균 분화도도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집니다. 만약 우리 집안의 분화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뭉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똑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상담을 받든 교육을 받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든 나 자신의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건강한 독립성을 갖추고 내 분화도를 높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 전체의 분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30년 넘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약속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저는 종종 부부는 서로를 낳아 기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새롭게 낳아 키우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새롭게 낳아 키웁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듯 나 또한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폭력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상방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당신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원가족에게서 받은 영향은 전체 인생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학교를 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구축해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선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몸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관계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관계도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심리적 체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견뎌낼 힘을 줍니다. 둘째, 당신만의 심리적 소도를 가지십시오. 소도는 고대 사만시대에 있던 신성한 지역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붙잡아갈 수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리적 안전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혼자 찾아가는 24시간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1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그곳은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천국입니다. 집안에도 30분 정도의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고 그 시간 동안은 가족 누구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아픔마저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조용히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손절,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족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듯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아버지가 실은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나의 감정을 옥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앞길을 가로막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않아 인생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쁜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대한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나쁜 부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부모 자신의 기쁨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자신이 베푼 양육의 대가를 청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 자식 현상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녀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불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고 자신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 아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건강한 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 우리는 이것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물이 되거나 건강한 발달을 이루지 못해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는 한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강요받았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K장남, K장녀 콤플렉스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장남이기에 장녀이기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역할의 당위성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자신의 인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구조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 이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당신이 왜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진정한 나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돕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라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뭉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모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형편없어지지만 흩어지면 각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가족이 너무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그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혹은 그럴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분리가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분화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족의 감정적 융합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분화도가 높으면 그 가족의 평균 분화도도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집니다. 만약 우리 집안의 분화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뭉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똑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상담을 받든 교육을 받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든 나 자신의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건강한 독립성을 갖추고 내 분화도를 높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 전체의 분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30년 넘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약속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저는 종종 부부는 서로를 낳아 기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새롭게 낳아 키우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새롭게 낳아 키웁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듯 나 또한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폭력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상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당신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원가족에게서 받은 영향은 전체 인생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학교를 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구축해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선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몸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관계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관계도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심리적 체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견뎌낼 힘을 줍니다. 둘째, 당신만의 심리적 소도를 가지십시오. 소도는 고대 사만시대에 있던 신성한 지역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붙잡아갈 수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리적 안전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혼자 찾아가는 24시간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1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그곳은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천국입니다. 집안에도 30분 정도의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고 그 시간 동안은 가족 누구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아픔마저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조용히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손절,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족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듯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아버지가 실은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나의 감정을 옥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앞길을 가로막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않아 인생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쁜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대한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나쁜 부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부모 자신의 기쁨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자신이 베푼 양육의 대가를 청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 자식 현상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녀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불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고 자신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 아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건강한 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 우리는 이것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물이 되거나 건강한 발달을 이루지 못해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는 한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강요받았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K장남, K장녀 콤플렉스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장남이기에 장녀이기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역할의 당위성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자신의 인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구조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 이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당신이 왜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진정한 나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돕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라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뭉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모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형편없어지지만 흩어지면 각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가족이 너무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그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혹은 그럴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분리가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분화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족의 감정적 융합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분화도가 높으면 그 가족의 평균 분화도도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집니다. 만약 우리 집안의 분화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뭉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똑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상담을 받든 교육을 받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든 나 자신의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건강한 독립성을 갖추고 내 분화도를 높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 전체의 분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30년 넘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약속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저는 종종 부부는 서로를 낳아 기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새롭게 낳아 키우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새롭게 낳아 키웁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듯 나 또한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폭력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상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당신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원가족에게서 받은 영향은 전체 인생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학교를 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구축해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선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몸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관계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관계도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심리적 체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견뎌낼 힘을 줍니다. 둘째, 당신만의 심리적 소도를 가지십시오. 소도는 고대 사만시대에 있던 신성한 지역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붙잡아갈 수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리적 안전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혼자 찾아가는 24시간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1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그곳은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천국입니다. 집안에도 30분 정도의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고 그 시간 동안은 가족 누구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아픔마저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조용히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손절,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족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듯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아버지가 실은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나의 감정을 옥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앞길을 가로막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않아 인생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쁜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대한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나쁜 부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부모 자신의 기쁨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자신이 베푼 양육의 대가를 청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 자식 현상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녀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불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고 자신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 아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건강한 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 우리는 이것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물이 되거나 건강한 발달을 이루지 못해 사회에 나가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는 한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강요받았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K장남, K장녀 콤플렉스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장남이기에 장녀이기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역할의 당위성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자신의 인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구조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 이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당신이 왜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진정한 나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돕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라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뭉쳐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모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형편없어지지만 흩어지면 각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가족이 너무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그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혹은 그럴 의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빠져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분리가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올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분화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족의 감정적 융합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분화도가 높으면 그 가족의 평균 분화도도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집니다. 만약 우리 집안의 분화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뭉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똑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상담을 받든 교육을 받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든 나 자신의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건강한 독립성을 갖추고 내 분화도를 높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 전체의 분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30년 넘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약속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저는 종종 부부는 서로를 낳아 기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새롭게 낳아 키우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새롭게 낳아 키웁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듯 나 또한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폭력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상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당신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원가족에게서 받은 영향은 전체 인생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학교를 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구축해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선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몸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관계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관계도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심리적 체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견뎌낼 힘을 줍니다. 둘째, 당신만의 심리적 소도를 가지십시오. 소도는 고대 사만시대에 있던 신성한 지역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붙잡아갈 수 없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리적 안전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혼자 찾아가는 24시간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1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재충전됩니다. 그곳은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천국입니다.
집안에도 30분 정도의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고 그 시간 동안은 가족 누구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아픔마저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조용히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손절,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고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가족 역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듯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거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던 아버지가 실은 폭군이었을 수도 있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나의 감정을 옥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며 앞길을 가로막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않아 인생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쁜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대한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나쁜 부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부모 자신의 기쁨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자신이 베푼 양육의 대가를 청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 자식 현상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떠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올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녀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자신의 불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고 자신은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 아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건강한 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